과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봐야 할지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큰 반등이었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모처럼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기조가 지금 오늘은 다들 반등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말 파급력이 크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것, 매수할 시점이다. 지금은 매수할 시점이다. 이렇게 먼저 언급했던 것이 참 기묘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런 점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만약에 국내에 있는 다른 인물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주가 조작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국내에서 만약에 뭐 경제부 장관이라던가 뭐 누가 됐든 간에 뭐 누가 했으면은 주가 조작 걸릴 수 있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이 아메리칸 파워가 좀 느껴진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뭐 지금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 1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국을 125%로 관세를 올렸어요. 이것도 참 굉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뭐 34%뭐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올려서 50% 추가로 올린다. 그래서 104% 됐다가 125% 이거는 뭐 이제 2배 이상 관세를 매기는 거다 보니까 거의 뭐 교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뭐 2배, 3배 가격 주고 물건을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사고 팔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원자재 빼고는 뭐 예를 들어서 히토류라던가 아니면은 리튬, 뭐 흑연 뭐 이런 것들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빼고는 사실 뭐 중국산 제품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중국도 인건비가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저기 다른 나라들 뭐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던가 이런 데가 더 싸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베트남은 46% 관세를 매겼다가 갑자기 또 유예가 됐다 보니까 네. 3개월 유예가 돼서 오히려 베트남이라던가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쪽으로 어느 정도 수급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강경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계속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하고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거의 전면전 이거는 거의 전쟁이다. 맞붙은 전쟁이고 서로 담쌓고 이제는 볼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뭐 25% 이렇게 하다가 네. 3개월 유예됐지만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이제 10% 보편관세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3개월 동안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뭔가 협상이 오고 갈 것 같아요. 네. 협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관세를 기존에 25% 좀 낮출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점도 볼 수 있겠고 유럽은 또 보복관세를 한다고 하니까 또 유럽과 미국의 또 잔존해 있는 그런 마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 유럽도 시장이 크죠. 유럽 다 합하면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전체를 합하면은 사실 인구도 미국보다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거는 결국 인구가 국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강한 이유가 15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엄청난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EU 같은 경우도 유럽 연합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다 합하면은 군사력을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한 경제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연합도 미국과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두 집단이 싸운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생길 또 마찰 이런 것들도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12% 올랐다고 해서 이제는 뭐 다 화해 분위기다.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잔존해 있는 불씨 또 중국과의 마찰 또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뭐 애플 같은 경우 중국에 95%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가지고 중국을 미국이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잔존해 있는 유럽 연합과의
미국과의 보복 관세 마찰 이런 것들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오늘 12% 오른 상황에서 무작정 막 추격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중국과 EU의 보복 관세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세 유예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상호 관세 좀 우선 협력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또 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국내로의 영향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아무래도 동맹국이다 보니까 뭐 그리고 동맹국이고 한미일 동맹 이런 점도 있고 네. 또 FTA 무관세였죠 원래는. 그래서 FTA 뭐 기존의 관세 같은 거 해봤자 0.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쇼크가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협상이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기존에 했었던 25%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로 좀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지금 자동차라든가 자동차에도 관세를 매긴다고 했지만 미국에서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31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막 트럼프 대통령이 윙크를 하면서 현대차 쪽은 뭐 무관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이제 반도체 관세 매기겠다 하지만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 뭐 설립하고 52조, 53조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관세가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무관세로 납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세가 이제 뭐 의약품에도 매긴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면 되고, 무관세인 업종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사실 뭐 대표적으로 문화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에는 관세가 없다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음악, 뭐 빌보드 차트에 상위권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수익들, 문화산업이라던가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 원래 이제 무관세다 보니까 네. 엔터 산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무관세인 종목들 살펴볼 수 있겠고, 그런 점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모든 업종이 관세를 매기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관세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부터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죠. 저희 관세, 상호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슈 다뤄봤는데 종목으로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 유예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던 게 아무래도 M7이잖아요. 네. 테슬라는 또 20%대 올랐어요. 그쵸. 테슬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도 네. 있고 해서 뭐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랬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24% 올라서 장대 항목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테슬라도 지금 약간 어느 정도 경계는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2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서로 안 좋아졌잖아요. 왜냐하면 뭐 중국도 미국에다가 관세를 많이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뭐 84% 네. 매기겠다 하고, 또 이런 것도 간밤에 원래 미국이 104%였는데 125%로 올렸잖아요, 중국을. 네. 그러면서 중국도 또 올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한국이랑 비슷한 시간대로 아침이 시작되니까 네. 또 간밤에 미국이 104%에서 125%를 올린 것처럼 뭐 중국도 100% 이상으로 올릴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테슬라를 굳이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두 배나 주고 돈을 2배나 주고 테슬라 기존에 뭐 저렴한 테슬라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모델 Y가 주축인데 뭐 최근에 모델 Q라든가 저렴한 테슬라 네. 뭐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나왔는데, 생각해 보시면 4천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저렴하게 나온 건데 갑자기 관세 붙어서 8천만 원에 사야 돼요. 근데 이게 저렴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사죠. 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중국인이면 그냥 BYD를 사는, BYD가 원래 저렴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구매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매 운동 이런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리스크가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호재로 또 볼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이제 중동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이 순방을 앞두고 사우디로 진출을 해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고요.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고 큰 시장이죠. 그래서 사우디는 중동 중에서도 가장 큰 형님 국가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실 수 있겠고 사우디 정부가 또 전기차를 육성한다고 해서 최근에 뭐 390억 달러, 약 57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높진 않아요. 사우디가 대략적으로 1년에 작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2,000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정부의 엄청난 지원, 이런 보조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테슬라가 여기로 진출한다고 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중국의 그런 판매율이 좀 떨어지면은 사우디 쪽으로 좀 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상충되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 회복 탄력에 좀 긍정적이다. 저는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악재와 호재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국으로의 관세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사우디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M7 가운데 애플도 참 크게 올랐어요. 관세 직격탄이다라고 불리는 종목이었는데 계속 좀 괜찮을까요? 근데 애플도 상당히 좀 힘들죠. 네, 왜 그러면은 지금 서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이제 관세를 많이 매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은 많이 올랐는데 뭐 14%, 15% 올랐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이제 애플 전체 제품의 95%가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에 생산 기지가 있고 중국 생산 설비에서 95% 이게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다가 또 관세를 얻어맞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은 오늘 굉장히 악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호재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딱 중국인데 95%인데 이제 전체 매출이 아니죠. 전체 제품의 네. 생산이 95%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기존의 104%에서 125%까지 올랐다 보니까 사실은 악재인데 오늘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애플을 좋아하는 전 세계 아이폰을 좋아하는 전 세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반미 운동으로 캐나다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미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그러니까 관세를 막 매기다 보니까 미국 반미 운동으로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애플 이런 상호 관세 유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브랜드 선호도를 또 애플 지지자들이 결집될 수 있는 브랜드 선호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좀 깎아줬네. 다시 한번 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애플에 대한 이 선호도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 결국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쪽에서 나오는 거는 악재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 세계 기조의 브랜드 가치는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애플 또 200달러는 충분히 200달러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뭐 오늘 장대 항목 나왔다가 이거 지금 사실 좀 꺾였거든요. 장중에 28%까지 올랐다가 지금 플러스 15%인데 200달러 선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0달러는 애플의 그 브랜드 가치, 경제적 혜자 이 정도만 봐도 200달러 충분히 넘어서 220달러까지는 단기간에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워낙에 좀 상승폭이 컸던 장이다 보니 보유하신 분들은 참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갈 종목 추리기에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탑픽주는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팔란티어를 좀 보고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사실 뭐 미국의 국방부 예산이 좀 줄어든다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새로운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 정부의 2026년도 방위비가 역대 최초로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호재다 이렇게 보고 2025년도 국방 예산은 8,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8,500억 달러에서 1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혁신적인 이런 이 방위산 업체, 이 팔란티어는 AI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하죠. 국방부랑 연관돼서 미국. 그래서 이런 것에 자금 조달에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앞으로 뭐 민간 시장도 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도 매출을 점점 늘려나가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가 지금 최근에 많이 눌렸었는데 그런 눌렸던 가격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오늘 관심주로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팔란티어와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